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청약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제 청약을 신청을 받았는데 청약이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청약 열풍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 청약 열풍 자체가 식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청약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기존의 구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미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지금 방송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접하게 된다면 더 많은 정보와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매주 목요일 1시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하셔가지고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더 생생한 정보를 많이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청담동에서 청담 느엘 아파트 3익 아파트 재건축한 거죠. 청담 느엘 아파트가 청약 접수를 했는데 특별 공급 모집 64가구 모집하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순위 85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56,700명이 넘는 사람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청약 접수자들이 있고 청약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대치동 에델루이가 또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요. 특별 공급 35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약 접수를 했고, 1순위 청약 37명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무려 37,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약 접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권에서는 청담 느엘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치 에델루이라든가 이렇게 강남권 자체 내에선 청약 열풍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렇게 높은 반면에 얼마 전에 과천에서도 프레스티어 자이라고 일반 분양 그리고 특별 공급을 모집했는데 특별 공급 115가구를 모집하는데 2,000명이 넘게 청약이 접수가 됐고, 1순위 172가구를 모집하는데도 10,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청약 접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지역하고 과천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청약 열풍 자체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청약 열풍 자체가 높게 형성은 되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명, 3만 명, 5만 명 이렇게 접수되는 반면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뭐 특공에 2,000명 그리고 1순위 청약에도 뭐 10,000명 정도 접수됐는데요. 자, 이렇게 강남권하고 아니면 과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우는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청담 느엘이라든가 대치 에델루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시세 차익 자체가 한 10억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에 이 청약이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과천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22억에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을 본다면은 시세가 한 22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천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축 시세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청약 당첨으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시세 차익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천이 이렇게 1순위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도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과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서 본다기보다는 실수요자들 위주로 많이들 청약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요.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과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천 지역은 어느 정도 청약이 많이 접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약 시장을 봤을 경우에는 이 청약 시장 자체도 아파트 시장에 양극화가 있듯이 청약 시장에도 양극화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존재할 거냐? 청약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이겠죠?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시세보다 굉장히 싼 최소 10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는 지역이 바로 이 강남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에 강남권을 제외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적용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격 자체가 시세하고 어느 정도 동등하게 적용이 돼서 일반 분양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청약 열풍 자체가 지금처럼 높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열풍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열풍 자체가 조금은 빠르게 식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한 2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26년도부터는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7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즉 내후년부터는 입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 자체도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6년 이후에 최소한 2, 3년 정도는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청약을 기다리면서 뭐 5년, 6년, 7년을 계속해서 기다릴 거냐, 아니면은 청약 시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 집 마련, 구축 아파트, 기축 아파트라고 하죠. 이 기축 아파트를 매수할 거냐, 이거를 결정할 시기가 이제는 다가오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청약을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을 미뤄둘 거냐, 이거는 정말 미련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청약 시장을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기존의 아파트들 자체를 매수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비아파트 부분을 규제를 완화하면서 활성화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아파트 시장, 특히 재개발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약으로 5년, 10년, 15년을 기다려서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투자 가치가 좋은 기축 아파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의 투자 가치가 좋은 아파트들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할 시기가 앞으로는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자금이 좀 부족하다, 청약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재개발 구역을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1월이 된다면은 재개발 구역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11월 또는 늦어도 12월부터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청약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들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른 재개발 구역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점제하고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한 15년 그리고 4인 가족을 구성했을 때 뭐 69점이 만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양 가족을 한 명을 더 끼게 되면은 74점이 만점인데, 가점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거고, 추첨제로 하기에는 뭐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작고, 또는 특별 공급을 노리기에는 뭐 생애 최초라든가 아니면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다자녀 특별 공급을 노리기에는 경쟁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많고, 또 이 특별 공급 내에서도 순위가 또는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수에 따라서 당첨이 되고 당첨이 안 되고가 갈라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특별 공급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뭐 최소 2자녀 이상 또는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특별 점수 또는 우선순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이 특별 공급도 노리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청약으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되고, 가점으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조금은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런 재개발 구역을 투자를 해서 기다리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요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7년에서 10년 정도면 입주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한 번 더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11월 달부터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재개발 물건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청약 자격에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서 내 집 마련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은 마련을 하시고, 두 번째로 청약에서 또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청약 열풍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청약 열풍 자체가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청약 열풍이 높은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강남권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청약 열기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강남권을 제외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열풍 자체는 좀 빠르게 식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거기 때문에요. 청약 열풍 자체는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청약으로 5년 또는 10년 또는 가점으로 15년 이상 기다려서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재개발 구역에서 청약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좋은 재개발 구역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한 번 더 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자,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